자, 안녕하십니까. 2만 원으로 주식 투자 끝내기 책과 연계된 평생 무료 주식 투자 카페에서 전해드린 종목 진단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쪽지를 통해서 오늘은 이제 SK 하이닉스와 대동 스틸을 진단하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두 종목 모두 상당히 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하나하나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 SK 하이닉스부터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음, 잘 아시다시피 SK 하이닉스는 뭐 실적은 상당히 좋을 거라고 다들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기도 하고 실적이 올해 연말까지는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이제 SK 하이닉스가 좀 지지부진하냐? 결국에 이제 미국 쪽이죠. 미국 쪽 투자 회사인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 삭스 쪽에서 이 D램 가격에 대한 하락과 그리고 공급 과잉 현상이 이뤄지면서 본격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흔히 말하는 예전에 그 보고서들에 대한 목표가를 낮춘 그런 보고서들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동반적으로 SK 하이닉스가 하락을 보였고 여기 이제 삼성전자도 동반적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결국엔 도로 조정을 보이다 보니 결국에는 시장 자체, 거래소 시장 자체도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실적에 대한 부분 운운을 한다라고 하면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도 주가는 좀 지지부진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들이 이제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일단은 방향을 좀 바꿔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라고 하면 일단은 매수가는 89,400원에 30%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을 했었던 목표가는 중기적으로 95,000원이고 손절가는 7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려 하는데 일단 실적 기대감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최근의 시장 흐름을 보면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경기 민감주로 많이 몰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미국 시장에서의 그런 부정적인 의견들이 결국엔 미국의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게끔 만들어서 결국에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반도체 지수, 뭐 필라델피아 지수나 그런 이제 반도체 관련된 연결이 돼 있는 종목들 자체가 움직여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이제 SK 하이닉스 이제 신공장, 청주 공장이 9월에 이제 어느 정도 완공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공이 된 부분이 이제 새롭게 이제 신규적인 매출이 증대가 될 것 같고, 수급에 대한 부진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올해 연말까지 사상 최대 실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낸드 플래시나 SSD 관련된 매출도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만 보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 근데 지금 시장 트렌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민감주들로 매기가 그 거래소 시장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빛을 많이 못 보고 있는 흐름인 것 같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결국에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고서는 SK 하이닉스가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차라리 경기 민감주인 최근에 건설, 그리고 조선, 석유화학 이런 업종들이 단기간에 좀 조정이 나와야 저쪽으로 좀 모멘텀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 보시면
이게 이제 대동스틸 차트인데요. 하이닉스부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시면 이제 7만 원대까지 얼마 남지 않은 흐름이죠. 월봉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7만 원대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이제 지지선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017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한 번도 이 7만 원 가격은 하락을 시키지를 않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18년 2월에 6만 8천 원까지 잠깐 찍고 간 흐름이들이 있긴 했지만 일단은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양호하게 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단기적인 저점은 7만 원 정도 선에서 한 마무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7만 원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뭐 단기 목표가는 9만 5천 원을 중장기적으로 보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좀 맞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동스틸 볼게요. 대동스틸. 뭐 잘 아시다시피 대동스틸은 이제 실적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그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이제 가스관 관련된 부분에 일단 연결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 결국에 이제 그 포스코로부터 열혈 강판을 가져와서 이렇게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가스관 관련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스관 관련주다라고 해서 엮여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주말 동안에 그러니까 어제 오늘인가요? 오늘 발표한 또 내용은 아, 미국 국무부가 발표를 했는데 이 폼페이오 의장 그러니까 장관이 7일 날 7일 날 북한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7일에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이 그동안에 좀 못 갔었던 결국 이 남북 경협주들이 이제 다시 한번 좀 이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미리 선반영이 돼서 어제죠. 어제 화요일 날 상승을 했었던 거라고도 좀 볼 수 있지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하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이슈가 있는 거리로 어, 종목에 대한 부분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최근에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폼페이오 의장에 대한 북한의 방문은 어떻게 보면 더 이 남북 경협주들을 다시 한번 또 땡겨줄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죠. 내일 이 남북 경협주들이 갭 상승을 해서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결론적으로 이게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의 만남인 건지 아니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를 다시 더 조이러 가는 건지 예. 일단은 폼페이오 의장 자체 그러니까 장관 자체가 회의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우리 정부 쪽에 이야기를 해야 그걸 보고 우리도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폼페이오 장관이 다시 북한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는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한 차례 더 상승할 수 있는 흐름들을 내일 만들 거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그 내일 이제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상승이 얼마만큼 이어질 수 있을지를 좀 잘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비중이 90%시고 15,400원이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폼페이오 의장에 대한 방문이 단기적인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그렇게 써놨죠. 폼페이오 장관 북한 방문할 때 한 번 정도 상승 가능. 이 부분이 이제 내일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북미 정상을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구나라는 부분을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불확실성이 해소화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5,000원에 매수를 해 놓고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단기 목표가는 한 15,000원에서 16,000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는 이 구간을 좀 지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15,000원 4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일단은 6,000원을 강하게 좀 돌파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앞선 이 고점을 돌파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생각을 해보자. 돌파를 하면 추가적인 목표가는 18,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물려 계신 부분이 있는데 일단 5,000원을 넘어가는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비중을 90%니까 좀 줄여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뭐 비중이 크면 수익도 크고 리스크가 크면 또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이용을 해서 일단 비중이 90%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리스크 대비를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5,000원 정도에서 6,000원 정도에서는 한 3분의 1 정도를 덜어내고 한 5, 60% 정도를 가져가면서 수익을 더 챙겨 놓는다라고 하면 뭐 한 6,000원을 돌파하는 시점 한 7, 8,000원 정도에서는 수익을 좀 챙겨 놓자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발적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게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일단 의미를 봤을 때는 상승은 단발적으로 끝날 가능성도 높지만 의미는 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점이 19,950원이에요. 근데 다른 거 다 마찬가지로 다른 걸 다 마찬가지로 봤을 때 동사도 일단은 뭐 실적이 뭐 엄청나게 뛰어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대한 부분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뭐 한 5,000원 정도의 시점에서 13,000원 어떻게 보면 3배 이상 상승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변동성에서의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가져가신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종목 얘기해 드렸고요. 잘 참고하셔서 투자를 내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